자, 2차 부등식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의 해의 조건 문제인데, 자, 2차 부등식. 자, 다시 한번, 2차 부등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1차 부등식은 언제 배워요? 자, 1차 부등식은, 자, 얘는 언제 배우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왜? 쉽기 때문에요. 자, 1차 부등식은 어떻다? 쉽다. 만약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물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항을 시켜서 x가 3보다 커지는 값을 이 식에다 집어넣어주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얘가 되기 때문에 답은 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는요. 2차 부등식은 요렇게 풀리지가 않아요. 즉 x에 대한 범위를 구하기가 1차 부등식처럼 이렇게 가능하지가 않아. 자,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만약 예를 들어서 0보다 작다고 얘기해 볼게. 자, 2차 부등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 배워요? 얘는 고1 때 배워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풀락하면은 불가능하거든. 자, 이렇게 풀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풀리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냐 하면은 함수로 해석해서 풀 거예요. 함수로. 자,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은 좌변에 y를 붙이고요. 자, 우변에다 y를 붙여주면 돼요. 이게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은 좌변에 y, 우변에 y를 붙여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만. 자, 요런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 여기가 x축, y축. 자, 의외로 요거 잘 모르는 친구들 많더라. 자, x는 3 그래프 한번 그려볼래요? 자, x 이퀄 3의 그래프는 x의 3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y축하고 평행하게 요렇게 그어주면은 얘가 바로 x 이퀄 3의 그래프가 돼요. 자, 만약에 x 이퀄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리라 하면은 자, x의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나면서 y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면은 자, 얘가 x 이퀄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x 이퀄 0의 그래프는요. 자, x의 0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y축하고 평행하게 꺼주면은 y축이 되겠죠. 자, y축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 자, x 이퀄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y 이퀄 만약에 2의 그래프를 그리라 하면은 자, y의 2라는 점을 지나면서 x축하고 평행하게 꺼주면은 얘가 y 이퀄 2의 그래프가 돼요. 자, y 이퀄 0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y의 0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x축하고 평행하게 꺼주면은 x축이 됩니다. x축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 y 이퀄 0이란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y 이퀄 0이라고 하는 건 얘가 뭐를 의미한다? 얘가 바로 x축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 2차 함수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2차 함수 y 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그래프 그릴 때 얘는 x절편을 이용해서 그릴게요. x절편은 어떻게 구한다?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 된다. 자, 여기다 0 집어넣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꼴 0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xx 1, 2 큰 쪽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풀어주시면 돼요. 자, 얘가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1 또는 자, 얘가 0이 되는 x가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x축이라고 생각하면은 x제곱 앞에 계속 1이라는 양수니까 아래로 올라가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때 x절편, 우리 x절편 구해놨죠. 마이너스 1과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은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 x축보다 작다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의미해요. 아니면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가장 보편적인 해석 방법인데, 자, 봐봐. 자, 요 사이에 있는 x의 값,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요 사이에 있는 x의 값들은 대응되는 y의 값들이 x축 아래쪽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음수가 나옵니다. 이 y 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변에 있는 y 값은요, 0이 나와요. 그러면 음수가 0보다 작은 거 맞죠? 그래서 이 부등식, 자, 얘를 없애버릴게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2차 부등식부터는 얘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 즉 해를 구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 있는 x의 값이 여기에 집어넣어주면은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죠. 아주 신기하죠. 자, 만약에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보세요. 0 같은 거 집어넣어보세요.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나오니까 0과 작은 거 맞죠? 자, 1 같은 게 요 사이죠. 1 같은 걸 여기다 집어넣더라도 자,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또 0보다 작은 거 맞아요. 뭐 1.5도 되고요. 뭐 다 돼요. 요 사이에 있는 x의 범위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첫 번째였다면은 자, 하나만 더 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동일한 식으로 할게. 자, 두 번째,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만약에 요번에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자, 이거 2차 부등식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쓴다 그랬어요? 함수의 해석 방법을 빌린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이 좌변의 y, 우변의 y를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얘는 x축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보다 크다는 이 2차 함수가 x보다 위쪽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가 바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즉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 2차 함수 아까 전에 그려놨죠? 요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그릴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깁니다. 자, 여기가 x축,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2가 되겠죠? 자, y 꼴 제로는 x축을 의미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이 바깥쪽에 있는 범위 x가 마이너스 1.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쪽 범위에 있는 x의 값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이쪽에 있는 x, 즉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큰 범위에 있는 x의 값들은 한번 대응을 시켜보세요. y 값들은 x축 위쪽에 다 대응될 거니까 이 y 값이 양수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y 값은 여기죠. 양수가 0보다 큰 거 맞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자, 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다시 한번 붙일게. 자,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x의 값에 대해서는 자, y 값이 x축 아래쪽에 대응이 될 거니까 음수가 나올 겁니다. 자, 얘가 음수가 나와요. 자, 얘가 음수가 나오고 자, 이쪽 왼쪽에 있는 y 값은 음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y 값은 0이 돼요. 음수가 0보다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그런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아니란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자, 얘가 됩니다. 즉 답이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답은 얘란 얘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2차 부등식은 어떻다?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우는 거고 1차 부등식은 어떻다? 1차 부등식은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의 차이라는 갭이 있죠. 네. 자, 2차 부등식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푼다? 어렵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한다. 그 방법은 제가 금방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풉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번 저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예, 매번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매번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2차 부등식은 하기가 좀 번거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외워서 많이 푼다고 2차 부등식은. 물론 앞에 이 과정은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2차 부등식은 고2, 고3 될수록 더더욱 중요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 파트는 아주 열심히 푸셔야 됩니다. 문제들을. 자, 2차 부등식. 자, 금방 했던 앞에 했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요거 하고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때 우리가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얘기죠. 자, 함수로 자, 매번 그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x제곱 합의 개수가 양수잖아요. 지금 1 양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x제곱 합의 개수를 무조건 양수로 맞춰줘. 만약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래 돼 있잖아. 그러면 x제곱 합의 개수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1씩 곱하세요.
마이너스 1씩 곱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2차 부등식 풀이 방법 중에 하나가 x제곱합의 개수를 양수로 먼저 만들어 주시라고 해요.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곱하니까 0이죠. 자, 음수 곱해서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죠. 2차 부등식은. 자, 만약에 x제곱합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었다면은 자, 요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어떻게? 자, x제곱합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자, 요렇게 기억하세요. 요거. 자, 요거 자세히 보면은 자, 세종대 대왕님이 아주 훌륭하세요.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면 돼. 4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x제곱합의 개수가 1 양수잖아요. 그러면은 4, 2 보이세요? 이렇게 가상으로 4, 2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자, 4, 2 범위가 돼요. 그래서 x는 4, 2 범위라고 일단 먼저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x는 4, 2 범위. 자, x는 4, 2 범위니까 요까지 먼저 하세요. 자, 등호 있으면은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만나는 점도 된다는 거거든. y 값이 같아져도 되기 때문에요. 등호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자 x가 4의 범위가 되는 건 일단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자 얘를 0이라 보고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xx 자 1, 2 이쪽에 마이너스 플러스 주면은 자 얘가 0이 되는 0이라고 보고 x가 구하는 거예요. 자 얘가 0이 되는 x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x가 얼마 나와요? 2. 그죠? 작은 거 앞에 써주고 뒤에 큰 거 써주면은 자 2차 부등식 아까 전에 얘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물론 아까 했던 거는 빠졌지만 있으면 따라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시겠어요? 자, 물론 함수 해석법 알아두셔야 됩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걸로 갑시다. 자, x의 개수 1 양수 맞죠? 그러면은 작아요? 아니죠. 4, 2처럼 안 보이시죠? 얘는 지금 4, 2처럼 보이잖아요. 4, 2가 안 보이는 것들은 크다 그러잖아. 그럴 때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더 크다 처리하시면 돼요. 그게 뭔 말이냐면요. 자, 인수분해 먼저 하세요. xx 1, 2 큰 쪽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 적으시고요. 그러면 x는 4의 범위가 아니란 얘기죠.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크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x가 2죠. 마이너스 1이 2보다 더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작은 것보다는 더 작거나 또는 x는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2 나오죠. 마이너스 1보다 크죠. 2가 큰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처리하시라는 얘기죠. 자, 물론 함수 해석 방법, 자, 중요하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2차 부등식 정도는, 자, 우리가 보통 다 외워서 풀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파트에서는 역과정도 지금 하자는 거거든. 자, 수학에서 만약에 이 과정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항상 역과정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대부분 수학 문제들이. 만약에 범위가 이 범위로 돼 있을 때 2차 부등식을 작성하라 하면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 그대로 갈게.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만약에 2차 부등식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물었다고 해봅시다. 2차 부등식은 이렇게 물었다고 해볼게요. 자, x의 범위가 2일 때, 이렇게 될 때 2차 부등식을 작성하라 하면은 자, 여러분들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x 4의 범위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1 적어주면 되고요.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x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4의 범위 아닙니까? 그럼 요래 분명하면 x제곱의 개수 1이죠.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 양수 기준에서 4의 범위가 되니까 4, 2 이렇게 가시면 되죠. 4, 2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가 있는데, 자, 요렇게 되더라도, 자,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 범위가 나오는 건 맞아. 하지만은, 역으로 만들 때는요, x제곱합의 개수를 모르잖아요. 자, 여기다 만약에 a를 처리하더라도, 얘는 뭐다? 4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자, 단 조건이 있죠? a는 양수 조건을 하나 주셔야 됩니다. a가 양수 조건. 양변에 a씩 곱해주면은 부동방이 안 바뀌죠. 자, 이렇게 되더라도, 자, 얘를 만족시키는 해는 얘가 나온 거는 맞거든요. 예.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자, 우리가, 자, 만들어주면 되지만, 역으로 가는 과정에서는요, x제곱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를 양수 조건 하나 주시고, 자, 양변에 a씩 곱해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A가 양수 조건 안 주면은 음수가 될 수 있잖아요. A가 음수가 돼버릴 뿐은 양변에 A씩 곱해주면은 부동방이 또 바뀌어버리거든? 그럼 이 범위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자, 일단은 요 정도의 감만 받으세요. 감만 받으시고, 자, 문제 풀면서 자꾸 숙달되면은 이제 될 수도 있어. 자,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가지고 다시, 자, 얘를 만들 거야. 얘를 만들 건데, 자, 그러면은, 자, 얘를 만들면은, 마이너스 1 나오려고 하면은 여기는 x 플러스 1 적어주면 되고요. 자, 2가 나오려고 하면은 x 마이너스 1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4의 범위가 아니죠. 근데 x제곱의 계수 1 양수죠. 그럼 얘가 0보다 커지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뒤처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a가 얘와 동일하게 양수 조건을 반드시 주시고요. 양면에 a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 얘의 해가 얘가 나오는 거는 맞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합시다. 자, 2차 부등, 214페이지에,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될 조건이라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자, 그거도, 자, 같이 여기서 해버립시다. 자, 2차 부등식이, 자, 항상 성립할 조건, 자,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 자, 만약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모든 자 실수 x에 대하여 자, 문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만약에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자, 뭐 이쪽에 뭐 K 같은 미술 줘요. 자, 누구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자, 이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될 조건이에요. 다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누구의 범위. 보통 이제 K라고 또 많이 주거든요. 또는 A라고 많이 줘요. A 범위 또는 K 범위를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를 줍니다. 자, 얘 역시 함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될 조건은 두 가지 따진다고 생각해. 첫 번째, x제곱의 개수를 따지고요. 두 번째, 판별식을 따져요. 이거 두 개는 좀 기억하세요.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될 조건은 몇 개 따진다고? 두 개 따져. x제곱의 개수, 판별식 d.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자, 몇 개 따진다고? 두 개. 2차 부등식 항상 성립될 조건은 몇 개 따진다고? 두 개. x제곱의 개수, 판별식 d. 예,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누구의 범위를 이렇게 구하라 하면은 얘 역시 여러분들이 함수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얘를 함수로 해석해야 돼. 좌변에 y를 붙이면 물론 함수 해석 안 하고 풀리면 좋죠. 그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 풀리니까 우리가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1차 부등식하고 여러분 틀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2차 함수가 y=0는 앞에서 했죠. x축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다는 아까 전에 어디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위쪽에 있는 그래프로 해석하라 그랬죠. 그럼 봐봐. 이 2차 부등식이 이 x보다 크다. 그러면 위쪽에 있어야 된다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한번 보세요. 모든 실수 x, 자, x축에 있는 모든 점을 의미하죠. 자,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이 y 값들이 다 뭐를 가져요? 양수 값을 가지죠. x 위쪽에 대응이 되니까요. 그럼 얘가 양수가 나와요. 이 양수가 나오면은 여기에 y 값은 0이거든. 그럼 양수가 0보다 큰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값이 양수고 이 값은 0이니까 이쪽으로 무조건 다 성립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몇 개 따진다? 2차 부등식은 두 개 따진다. 첫 번째, x제곱 앞의 개수.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풀어주면 돼.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 아래로 불러가죠. 몇 개 따진다고요? 두 개 따진다고요. x제곱 앞의 개수. 자, x제곱 앞의 개수 a. 그래프 보세요. 어디로 불러게요? 아래로 불러가죠. 그럼 a가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두 개 따진다 그랬잖아요. 요번에 판별식 따져주면 돼요. 그래프 보면서요. 자, x축과의 교점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x과의 교점을 구하려고 하면 누구를 x과의 교점이 안 생겼잖아. 그러면 x과의 교점 x절편 구하려고 하면 y에다 0 집어넣어야 되거든. 여기다 0 집어넣어주면 얘가 2차 방정식이 되죠. 이 2차 방정식에서 x의 값 생기면 안 돼요. 즉 그 말은 판별 d가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두 개를 따지란 얘기예요. 그게서 얘 두 개에서 만족하는 문제에서 뭐 k를 줄 거거든. k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래프가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보세요. 그러면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왜요? 이 사이 범위의 x에 대해서는 y 값이 음수가 나와요. y 값이 음수가 나오면요. 여기는 y 값이 0이잖아요. 음수가 0보다 커요? 아니거든요. 성립을 안 하죠.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쌤 위로 볼러 가면요. 위로 볼러 가면 더더욱 안 되지. 이렇게 볼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베타라고 줬을 때 자 알파보다 작은 범위에서 x의 값에 대해서는 y 값이 또 음수 나올 거 아니에요. 베타보다 큰 범위에서도 대응되는 x의 값에서 음수가 나와요. 그럼 얘 값이 y 값이 얘가 음수가 나오고 여기에 y 값은 0이니까 음수가 0보다 큰 거 아니잖아요. 성립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범위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범위에서는 성립 안 하잖아요. 자, 물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성립 안 하죠. 그럼 모든 y 값들이 다 음수가 나와버리죠. 얘가 음수가 나와버리니까 여기 x축 여기에 y 값은 0인데 음수가 0보다 큰 거 안 하잖아요. 한 개도 성립 안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등호 한번 따져보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어. 등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에 y값과 여기에 y값이 같아져도 돼요. 그러면은 자 요렇게 이렇게 접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요 점을 뭐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에 대응되는 y값이 여기가 y축이 있겠죠. y값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여기서 0이 나오잖아요. 0이 나와버리면 여기 y값 0하고 같아질 수 있죠.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등호들 할 때는 자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x과의 교점 안 생기니까 판별 d가 0보다 작아야 되죠. 앞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되면은 x축에 접하죠. 그럼 x절편이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중근이에요. y에다 0 집어넣을 때 이 2차 방정식에서 x의 값이 한 개 나와도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거든. 이 2차 부등식을. 그래서 여기가 등호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등호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고, 자, 저쪽에, 자, 요 설명 끝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 자, 요번에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ax제곱 플러스, 자, bx 플러스 c가, 자, 0보다 만약에 작다, 요거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은 이걸 눈치를 채야 돼. 자, 모든 실수 x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네? 오? 2차 부등식 문제래? 그러면 단계 전분에서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2차 부등식 문제래? 함수로 해석해야겠네? 두 개 따져야겠네? 이런 생각들이 무조건 차곡차곡 들으셔야 돼요. 자, 함수를 일단 먼저 할게요. 2차 부등식이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 2차 부등식이네. 2차 부등식. 함수로 해석해야 되겠다. 좌변에 y, 우변에 y를 붙인다는 얘기죠.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y굴절의 x축이죠. 그러면 여기가 x축이면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야지 모든 x에 대해서 y값은 x축 아래쪽에 대응되니까 얘는 음수가 나옵니다. 얘가 음수면은 0보다 작은 거 맞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2차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이게. 몇 개 따진다고요? 2개 따지는 거예요. 누구? x와 백의수 판별식 d. 자, 그래프 보면서 이제 푸시면 돼요. 1번, 2번은. 자, 2개를 따져주시면 되고. 자, 위로 볼러 갑니다. 그 얘기는 x와 백의수 a가 음수란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자, 그리고 자, x축과의 교점이 안 생겼죠? x축과의 교점이 안 생겼다. x축과의 교점은 y에다 0 집어넣어주면은 이 2차 방정식에서 x의 값 나오면 안 돼. 실근까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판별 c가 0보다 작아지면 되죠.
아, 쌤, 2차 부등식에서 모든 실수 x에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거는 판별 D가 무조건 0보다 작던데요? 맞아요. 0보다 절대로 클 일은 없어요, 이게. 0보다 클 일은 없어요. 크면 어차피, 예, 뭐 어차피 성립을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외우지는 마시고요. 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다예요. 이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되는 조건이에요. 자, 여기 등호 들어가면요. 자, y 값이 같아져도 되니까 이렇게 접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등호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2차 부등식에서는요. 자, 여기까지 자 설명이었는데 자, 이거 설명 들으시고 저쪽에 215페이지 자 문제 다시 한번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자 쉽지는 않습니다. 2차 부등식 쉽지는 않고 되게 어렵습니다. 자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